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소중한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고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붙들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전화기를 확인합니다. 누군가 연락했는지, 모임 공지는 없는지, 내가 빠진 자리는 없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점심은 누구와 먹을까? 저녁엔 어디 모임에 갈까? 주말엔 무슨 약속을 잡을까? 하루 일정표를 관계로 채웁니다. 빈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를 패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간관계에 서툰 외로운 사람으로 볼 것 같고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작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도 억지로 나가서 애써 웃어 보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혼자는 외롭고 버림받음이 아니라 의존해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를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노년에 왜 혼자가 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있는 법만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단체 활동이 중요했고, 직장에서는 팀워크가 강조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만나기 위한 잠깐의 휴식. 그래서 혼자를 익숙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단체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혼자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인, 그 역할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고, 직장에서는 부장이나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학번과 고향으로 나를 설명했습니다. 역할이 곧 나였습니다. 그 역할들을 통해 나의 존재를 증명했고 가치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도 모두 그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면서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함께 추억을 나누던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역할이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공포로 느껴집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새로운 모임을 찾고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등산 모임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기 싫어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내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입니다. 혼자는 쓸모없음이 아닙니다. 혼자는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직장인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 안의 공허함, 불안, 외로움, 미완의 감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생 달려온 삶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 내가 진짜 원한 건 뭐였나? 지금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나? 이런 질문들이 불편합니다. 답을 찾기 어렵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고 지나간 시간들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모임에 나가서 떠들고 술을 마시고 웃으면서 그 질문들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으로 채운 공허함은 언제나 다시 비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편안해지는 연습입니다. 그 공허함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혼자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TV를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바쁘게 움직이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하며 시간을 채웁니다.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를 피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존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배우자가 외출하면 불안하고 자녀가 전화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친구가 약속을 미루면 화가 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타인에게 더 많이 기대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고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노년의 많은 갈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면 작은 일에도 불만이 쌓입니다. 밥을 조금 늦게 차려도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관심을 덜 보여도 불만입니다. 왜 나를 신경 쓰지 않냐고, 왜 예전만 못하냐고 따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면 연락이 뜸할 때마다 서운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던 자녀가 2주에 한 번으로 줄이면 섭섭합니다. 명절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하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의존하면 그들이 자신을 챙기지 않을 때 외로움이 커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항상 나라는 생각, 내가 없어도 모임은 잘 돌아간다는 생각, 나만 외톨이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의존이 문제입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해서 타인에게 기댄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의존을 불필요한 짐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안정을 찾으려 할수록 내면은 흔들리고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상대가 좋은 말을 하면 기뻐하고 상대가 무심하면 슬퍼하고 상대가 떠나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진짜 평온이 아닙니다. 진짜 평온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공자는 군자부루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저녁에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 TV도 켜지 않고 전화기도 보지 않고 그냥 나와만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혼자를 견디는 힘을 조금씩 키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고 TV를 켜고 싶어집니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5분도 길게 느껴지고 10분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씩 견뎌내는 것이 연습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나 자신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지만 조금씩 늘려갑니다. 10분, 20분, 30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고요함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 상태. 관계에 매달리지 않으니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는 삶.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듯 억지로 높은 곳에 오르려 하지 않는 삶입니다. 혼자가 되는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억지로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누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내 안의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노년의 삶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역할을 내려놓고 때로는 사람도 내려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가족이 바빠지고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때 혼자를 두려워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되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를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도 괜찮고 무엇을 잃어도 괜찮고 그냥 나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가 연락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고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는 연습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존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내가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진짜 연결이 생깁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만 남게 됩니다. 혼자를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역할에서 자유롭고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나와 편안하게 지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잠깐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가 편해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최강 한파로 영하의 날씨를 웃돌고 있습니다. 외출 시 미끄러운 빙판길 유의하시고 더욱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